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면서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이 전시 민간인 사례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건 번호 1000, 네타냐후와 그의 부인이 사업가에게서 약 3억 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사건 번호 2000, 유력 일간지가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신문사에 해를 끼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한 혐의입니다. 사건 번호 4000, 통신사의 규제 변경을 약속하고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받은 혐의입니다. 결국 2019년 네타냐후는 사기와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임 중 재판에 넘겨진 이스라엘의 첫 총리입니다. 그러자 그는 좌파의 마녀 사냥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6년째 공전했습니다. 여러 번의 총선과 가자지구 공습,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법적 단죄를 희석시키려고 전 세계의 안위를 전장의 불길로 밀어넣은 형국입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도 그는 전의를 불태웁니다. 안보라는 성역을 개인 리스크를 가리는 방탄막으로 삼는 비겁한 통치술, 그로 인해 무고한 이들의 피는 메마른 땅 위로 무참히 흐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보수 꼴통과 보수 여전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중에 진행자를 향해서 이른바 보수 꼴통이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진행자가 혹시 행정 경험이 약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묻자 그런 생각 자체가 보수 꼴통이다라고 발끈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수 꼴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까? 보수 꼴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라는 거죠? 라디오 인터뷰. 예. 지방자치단체장 뽑을 때는 행정 경험이 있느냐, 행정 능력이 있느냐는 건 기본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진행자가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발끈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가장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상황이죠. 행정력, 정치력 무엇보다도 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라고 대답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보수 꼴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보수 꼴통이다라고 반발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시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행정 경험이 일천하지 않냐. 보수하고 연결되는 그 단어가 꼴통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진짜 보수 꼴통적인 평가입니다. 네. 처음이 아니었군요. 컷오프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과도하게 반응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대 후보를 향해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니까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게 보수 꼴통이다라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논리대로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또 한 명의 보수 꼴통이 있습니다. 자, 누군지 같이 보시죠. 행정이라는 게 무슨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진우 의원께서 행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냥 의지만 갖고 열정만 갖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보수 꼴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성 보수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상대를 향해서 보수 꼴통이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글쎄요, 낯서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윤어게인 세력들로부터 그 보수의 여전사라는 평가를 받았죠. 급부상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을 한 건데, 하지만 지금 컷오프된 이후에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자 지금은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꼴통이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한 이진숙 전 위원장, 정작 윤어게인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윤어게인이야말로 어떤 겁니까? 윤어게인이야말로 보수를 망치는 이른바 극우 꼴통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정작 날석에 비판해야 되는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애꿎은 라디오 진행자를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X.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어떤 건물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를 떨어뜨린다고 적혀 있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자,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현재가 아니라 2024년 9월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당시 기사를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지붕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고,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의 그 시점, 그러니까 전후관계,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을 한 게 문제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 추가 글을 올려서 이게 과거 영상이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또 추가 확인 네. 사실을 전하면서, 자,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또 적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한 차원이다라고 또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 장동혁 대표, 참고로 오늘 통상 업무를 했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자칭 외교 천재가 아니라 외교 악재다, 가짜 뉴스를 뒤져서 올릴 시간에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라고 비판의 글을 적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통상 업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개 일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